자, 수평 방향의 피난 시설 계획입니다. 수평 방향의 피난 시설 계획에 딱 뭐가 생각이 나나요? 복도가 생각이 나죠. 복도를 통해서 수평으로 피난을 하잖아요. 수직 방향의 피난 시설 계획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계단이 생각이 납니다. 뭐 계단 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다 어디로 써도 돼요? 계단이니까 3차 안전구역 답이죠, 이게. 얘는 또 뭐 답이에요? 수평이니까 1차 안전구역이 또 답이 되는 거예요. 복도에 이렇게 자꾸 나오고 또 비슷하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다 보면 설명 분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 책만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책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또 많잖아요. 그죠? 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조금씩 발췌해서 설명 분량을 자꾸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줄에서 이걸 해결을 모두 해야 되겠다, 암기해야 되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4년 5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수평방향 피난시설 계획 제목 딱 쓰고 이 내용을 요약 정리를 딱 해요. 멋있게 이걸 외워요. 세상에 요약 정리하는데도 한참 걸리죠. 이거 한 페이지만 해요? 한 1000페이지로 요약 정리를 해요. 그러면 한 1, 2년 가는 겁니다. 또 외워요. 또 1, 2년이 또 가요. 합격을 못 합니다. 왜요? 아는 게 몇 개예요? 1000개밖에 더 돼요? 1000개 가지고는 합격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외워요? 제목만, 이건 외울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뭘 외워요? 수평방향 피난시설 계획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그죠? 종류가 어디 있냐고. 외울 게 없잖아요. 넘어가요. 근데 나오면요, 우리는 뭘 써요? 복도구나. 복도 쓰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우리죠. 이게 제 방법입니다. 이거를 막 7번까지 막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걸 외우고 있더라니까요. 답답하죠. 언제 합격할지 까마득합니다. 자, 풀프루프, 페일세이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맞나요? 풀프루프가 뭐예요? 예, 지능이 좀 떨어지는 또는 어린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강한 성인 남녀 아닌 사람들.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노약자 이런 표현을 쓰죠. 노약자 또는 무슨 약자? 재해약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약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또 이 글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정상이 아닌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뭐 해놔야 된다? 설계에 반영해 놔야 된다는 게. 요거는 이제 예시인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페일세이프는 뭐예요? 예, 이중안전.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수동, 원격. 자동 실패하면 수동. 또는 자동 아니고 뭐예요? 원격. 이런 것들도 페일세이프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백업 시스템. 컴퓨터에 뭐예요? 자료를 복사해 놓는 거. 이런 것들도 페일세이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피난 계산. 굴뚝효과, 스택 이펙터 나오는데 차분히 그 몇 개 있잖아요. 스택 이펙터. 얘 영향을 주는 인자들. 기억나요? 그런 걸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스택 이펙터 하면 6개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계속 될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될 때까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도 그렇잖아요. 대충 보면 한 번 보는데 그냥 쉬워요. 넘기는데 뭐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 네, 못 쓰는 게 문제예요. 쓸 때까지. 최소한 제목은 써야죠. 피난 계산에 대한 평가, 거실 피난, 복도 피난, 층 피난이 있어요. 이걸 외워야죠. 이게 이제 정리가 딱 된 겁니다. 거실 피난은 거실 피난 개시에서 거실 피난 종료까지. 그러면 어디까지?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거실에서 복도 사이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의 시간. 마지막 사람이 거실에서 복도 사이에 있는 문턱을 넘을 때까지의 시간.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거실 피난 종료. 거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의 시간. 그러면 두 번째,
복도 피난 시간은 뭐냐? 복도 피난 시간은 복도에 처음 사람이 들어가죠. 그리고 막 계속 들어와서 복도에서 어디로요? 계단실로 마지막 사람이 나갈 때까지 시간. 그러니까 처음 복도로 진입해서 마지막 사람이 나갈 때까지 시간. 요게 복도 피난 시간이에요. 그러면 각층 피난 허용 시간은요, 출하에서 불이 났다 에서 어디까지? 복도 피난 종료까지. 그럼 복도 피난 종료면 어디로 다? 계단실 쪽으로, 복도에서 계단실로 모두 넘어갔을 때까지의 시간. 복도 피난 종료, 복도 피난 종료 시까지 시간. 같은 말이에요. 자, A 지수가 아니에요. A 곱하기 루트 A, 4 곱하기 루트 A 1, 2, 8 곱하기 루트 A 1, 2. A는 뭐냐? 각 거실의 면적이고 A 1, 2는 거실의 면적과 복도 면적의 합계. 이런 공식, 이런 계산 문제 또는 설명, 이렇게 두 가지로 이용이 되죠. 자, 피난 계산 시 기본 고려사항 한번 읽어보면 대부분 생각이 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일단 한 개만 읽어보면, 피난 대상자는 피난 직전 실내에 균등하게 분포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피난 시간을 계산하는데 여기 딱 한 것처럼 저게 문의 앞에다 딱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 상태처럼, 그죠? 피난은 일제히 행하는 것으로 본다. 피난자는 지정 통로를 거쳐 피는. 이건 이제 무슨 본능을? 추정 본능, 이런 걸 이제 고려한 겁니다. 한 사람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 쭉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A 세트, R 세트. 자, 여기에 4번 군중의 유동 상황을 해석한다 에서 R 세트가 나와요. 그리고 5번 연기 유동 상황을 해석한다 에서 A 세트가 나옵니다. A 세트는 허용 가능 피난 시간. 그리고 또 같은 말이 위험 파급 시간. 요게 무슨 말이 있어요? 위험 파급 시간 있죠. 이 그림에서는 이 위험 파급 시간이 A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 A 세트 말이 참 많아요. 이 실에 화재가 위험할 정도로 파급됐어요. 그 일례가 뭔지 아세요? 플래시 오버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위험해야 안 해요? 위험하죠. 자, 허용 가능 시간 같은 말이 뭐라고요? 위험 파급 시간입니다. 자, 얘는 뭐를 통해서 계산이 될 수 있냐? 네, 화재 시뮬레이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화재 시뮬레이션은 뭐냐? 예, 그냥 이 건물에 가연물이 뭐뭐가 있는데 출하 지점이 여기고 연기를 이제 불을 질러서 그냥 컴퓨터 상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화재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럼 피난 시뮬레이션은 뭐냐? 이 건물에 사람들을 막 가상으로 컴퓨터 안에 배치를 하고 건물을 짓고 컴퓨터 안에다가 사람을 막 배치를 하고 화재 났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피난해라 이렇게 피난 경로 지정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막 이쪽으로 피난하겠죠. 그래서 최종 다 피난했다. 시간 몇 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피난 시뮬레이션. 건물 다 짓고 자 사람들 막 있고 자 초등학생들 시작 막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 깨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고. 참 이게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얘가 신뢰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죠. 그쵸? 자, 화재 시뮬레이션에 의해 뭐를 이제 거주 가능 시간, 즉 산출된 프레셔오버 시간이나 거주역까지의 연기층 하강 시간 등 많아요. 여러 가지. 그죠? 일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산소 농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등등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프레셔오버와 거주역까지 연기층 하강.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 1.8m. 어떤 나라는 1.5m. 이런 이제 기준은 좀 다르지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성능 위주 방안제 설계. 그 표가 바로 여기에 이용되는 표입니다. 자, 구성 요소. 화재 전파 속도, 프레셔오버 도달 시간, 연기층 하강 시간. 연장 방안. 어떻게 하면
A 세트가 연장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프레셔 오버가, 어떻게 하면 연기 하강이, 어떻게 하면 화재 성장이, 예? 최고 온도가 낮으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최고 온도는 어떻게 하면 낮아요? 연기를 배출하면 안 배출하면? 연기를 배출하면. 실내가 단열이 잘 되면 안 되면? 단열이 잘 안 될수록 실내 온도는 잘 안 올라가거든요. 단열이 잘 되면 열이 축적이 돼요. 그죠? 그러면 실의 표면적이 클수록 클수록 그러면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많이 써도 돼요. 배연, 배열 설비, 가연성 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제한. 어떤 종류를 써야 되겠어요? 무슨 종류? 가연제, 불연제. 잘 안 타는 걸 써야 되겠죠. 잘 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나무. 작은 나무는 잘 타잖아요. 톱밥 같은 거, 나무 부스리 같은 거. 큰 나무는요, 실내 온도가 팍팍 안 올라가죠. 나중에 그 나무가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본격이 되고, 본격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요. 이건 초기를 얘기하죠, 보통. 스프링클러 등 고정기술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게 좋겠죠. 층고의 증가, 연기가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층고가 증가하게 되면 연기 하강 시간은 어때요?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알면 이것도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해요? 암기해요?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총 피난 시간은 뭐 플러스 뭐예요? 총 피난 시간은 피난 개시 시간 플러스 피난 행동 시간 플러스 여기까지죠. 그리고 피난 개시 시간은 인지 시간 플러스 초기 대응 행동 시간. 인지 시간이 뭐예요? 불이 난 거를 아는 거죠. 자, 불이 나기는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나서 바로 피난합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 피난해요? 예, 왜요? 기준품 챙겨야죠. 냉장고 같은 거. 이해되세요? 부자일수록 초기 대응 행동 시간은 느릴 수가 있다. 설명입니다, 이것도. 위험 파급 시간, 총 피난 시간, 차이가 뭐예요? 피난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뭐 하는 시간이? 안전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안전한 설계의 조건을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한 설계의 조건은 피난 여유 시간만큼 위험 파급 시간, 즉 A 세트가 커야 된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위험 파급 시간의 개념 안에 피난 여유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위험 파급 시간 안에 초기 대응 시간이나 피난 행동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지 시간, 초기 대응, 즉 피난 개시 시간과 피난 행동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는 총 피난 시간이에요. 이 총 피난 시간보다 위험 파급 시간은 피난 여유 시간보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위험 파급 시간 실제로 총 피난 시간보다 어떤 장소는 작아요. 위험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R세트, A세트 요소가 저는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비교를 좋아해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비교를 해놨는데 자연, 재연, 기계 재연 제가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제목은 얘기했지만 설명으로만 했잖아요. 그 제목 군데군데 나오는 거를 보고 비교할 수 있죠? 크다 작다 제목 만들어서, 그죠? 그런 걸 자꾸 해보시면 됩니다. 자, 수동 능동 뭐 해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드리는 거를 받기만 해서는 합격이 안 돼요. 기술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찾아서 공부해야 돼요. 저는 그 방법을 자꾸 일러드리는 거고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한테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부평 다닐 때도 만들고 경수로 대거설도 공부하면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또 만들었잖아요. 잘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스스로 하는 게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얘는 측정 방법이 뭐예요? 피난 모델링, 얘는 화재 모델링. 피난 시뮬레이션, 화재 시뮬레이션 같은 말이에요.
모델은 뭐예요? 틀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고, 시뮬레이션은 뭐예요? 거기에서 돌려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연기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계산을 했다, 이게 시뮬레이션이고, 모델링은 뭐예요, 이게? 어떤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P나 완료 시간. 얘는요, 위험 수준 도달 시간. 요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어야 되고 얘가 커야지 안전하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피난 안전 설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R 세타가 작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A 세타가 무조건 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거주 가능 시간. 관리소 공부했으시는 분들, 또 성능 유지 방안 설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보니까 어때요? 되게 반갑죠? 이런 게 바로 관리소 공부 후 기숙사를 바로 한 효과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사용된다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게 뭐의 판단 기준이 돼요? R세트 판단 기준이에요? A세트 판단 기준이에요? 말씀드렸어요. 그죠? A세트 판단 기준이에요. 자, 호흡 한계선. 호흡 한계선. 바닥으로부터 1.8m 기준. 연기층의 높이 같은 말이에요. 연기층은 계속 내려올 거예요. 바닥에서 얼마까지? 1.8m 되는 시점. 이게 호흡 한계선 같은 말입니다. 자, R세트.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 감지 시간, 지연 시간, 인지 시간, 초기 대응 행동 시간, 이동 시간인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인지 시간, 초기 대응 행동 시간, 피난 행동 시간인데 한 개가 더 늘었죠? 그 그림이 이거 없죠? 뭐 없어요? 화재 감지 시간이 그림이 없어요. 그죠? 원래 있어야 되겠죠? 이 화재 감지기 감지 시간이 뭐가 제일 짧아요? 1번 에어 샘플링 디텍터죠. 공기 흡입형 감지기. 답 나왔네요 벌써. 2번 이온화식, 3번 광전식, 4번 불꽃 감지기, 열 감지기. 뭐 비슷비슷하겠죠. 불꽃 감지기는 열 감지기는 늦어요. 늦다고요. 제일 빠른 게 공기 흡입형, 두 번째가 이온화식, 세 번째가 광전식 연기 감지기. 감지 시간. 당연히 화재 났다. 감지 시간. 그 다음에 뭐예요? 인지 시간, 초기 대응 행동 시간. 근데 우리가 인지 시간, 화재다, 진짜 화재다. 이걸 아는데 바로 알 수도 있고, 또는 경보는 울리는데 감지가 했어요. 경보 울려요. 근데 또 거짓말 하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은 그런 경우 많죠. 이게 바로 인지시간 관계되는 거예요. 진짜 화재라고 느끼기 전까지 시간. 자, 피난이는 특성. 건물 내 숙지자냐, 건물을 모르는 미숙지자냐에 따라서 피난 시간이 어때요? 달라지겠죠. 노약자냐, 건강한 성인 남자냐에 따라서, 그죠? 또 달라지고, 또 잠을 자느냐, 잠을 자지 않냐, 이게 또 다 달라지겠죠? 피난 경로의 효율성. 이것을 보통 이제 피난 동선 운운하죠. 피난 동선은 단순, 명료. 짧을수록 좋죠. 그죠? 안전구역까지의 거리.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피난 동선 관계되는 거네요. 절감 방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다 될 겁니다. 개념 파악했으니까. 자, 화재 모델링. 뭐에 관계되는 거예요? R세트, A세트. 자꾸 이 관계를 지셔야 돼요. A세트에 관계되는 겁니다. 위험 파급 시간. 이 화재 모델링은 화재 진행, 확대, 연계, 이동, 인명 대피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다. 즉 짧게 얘기하면 위험 파급 시간을 알기 위해서다. A세트를 알기 위해서다. 같은 말입니다. 존 모델. 존과 존 간의 존 내부의 변화와 존과 존 상호 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게 존 모델. 필드 모델은 격자 내에서의 물리적인 변화, 격자 간의 물리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다른 말로 나오는데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존 내부의 변화와 존 상호 간의 변화를 분석하죠. 격자 내부의 변화와 격자 상호 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게 필드 모델이에요. 필드 모델은 각 격자 내에서의 물리적인 변화와 격자 간의 물리적인 변화를 시간 함수로 계산하는 게 필드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존 모델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격자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각 존 내에서의 물리적인 변화와 존 간의 물리적인 변화를 시간 함수로 계산한 게 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써놓은 거죠. 한 가지로 통일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이 쉬워요? 이 표현이 쉬워요? 당연히 이 표현이 쉽죠. 둘 다 한 줄씩인데 이게 설명이에요? 종류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저는 이거 안 외워요. 절대 쉬운 표현을 알아두죠.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근데 얘는요, 왠지 자고 일어나면 잊어먹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해서 쉬운 걸로 한 줄, 두 줄 자꾸 늘려가는 거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5줄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격자는 뭐냐? 모는 종이 아세요? 모는 종이? 그 격자예요. 근데 얘는 평면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해석하는 겁니다. 존 모델, 필드 모델인데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이쪽이에요. 화제 규모, 적응 화제, 해석 표현, 보존 방식. 이거. 그죠? 요걸 외우시면 돼요. 그럼 외우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 바늘, 이가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제목이 안 떠오르잖아요. 집의 방정식 안 떠오르기 때문에 1차, 2차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게 단순해요? 얘가 싸죠. 계략 계산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낮죠. 얘는요, 신뢰도가 높고 비싸요. 그죠? 계산 시간은요,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게 수분에서 수시간, 수시간에서 수십일 이렇게 있는데 계산 시간이 이게 좀 오래된 거예요. 데이터가 한 10년, 20년 된 데이터예요. 이게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퍼컴퓨터, 지금 이게 뭐예요? 퍼스널이 됐어요. 지금. 그죠?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야 한 10분의 1, 100분의 1 속도가 될 거예요. 그죠?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니. 그래도 그냥 이렇게 써도 다 알아서 채점합니다.